여러분, 이 영상은 편하게 보는 게 아니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해봐야 합니다. 중개사, 개발업자, 심지어 현장 많이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 안 보고 설계사무실에 그냥 맡깁니다. 이걸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설계사무실, 공무원, 중개사들과 얘기할 때 질문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또한 내가 땅을 살 때 계약하기 바로 전날 이걸 안 해보고 사면 나중에 땅이 묶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따라만 해봅니다. 용도지역 설명이 아닙니다. 땅 잘못 사서 출구 막히는 구조를 어떻게 피하고 전문가랑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 그걸 만들어 드리는 영상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경우 많습니다. 설계사무실에서 도로 붙이고 오수, 우수 이상 없고 조례에 생산 녹지에 이종근생 제조업소 공장된다고 해서 샀습니다. 근데 막상 허가를 넣어 보니까 아래에 농업보호구역이라는 타 법령에 의한 규제 하나가 딱 붙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땅은 달라집니다. 그럼 결과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한 매수자, 내가 생각한 매각 금액, 내가 생각한 회전 속도, 이게 다 안 되는 겁니다. 땅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용도지역의 조합을 잘못 읽은 겁니다. 설계사무실조차요. 하지만 또 전문가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출구, 누구한테 팔리고 이걸 중심으로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말로 하면 어렵고 지금부터 바로 따라해 봅니다. 자, 일단 기본 이론이죠. 도, 관, 농. 자, 오늘은 용도지역 전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걸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중심으로 선택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 토지음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무조건 봅니다. 사람 자체라고 봐야 됩니다. 얘가 일필지와 주변에 대한 땅을 모두 표현해 줍니다. 지번을 입력을 합니다. 사례로 하나 입력해 봅시다.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연도별 이런 것도 있어요. 지역지구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도시지역 안에 생산녹지지역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걸러봅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이 보일 겁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클릭을 하시면 15에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보이고 여기서는 못 들어가니까 아래에 법령정보센터로 바로 가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별표 16이라는 걸 클릭을 하면 생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오죠. 보기 불편하니까 다운을 해봅니다. 그 다음 조례를 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생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직관적으로 나옵니다. 밑에 법령정보센터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다운을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국계법과 도시계획 조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이 세 가지를 다운받거나 사이트를 열어놨어요. 우리가 이종 근생 제조업소를 하려고 하니까 4호에 너목을 봅니다. 나와 있죠? 국계법의 생산녹지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먼저 봅니다. 국계법에는 이종 근생 안 나와 있죠? 그럼 조례를 보면 2호 나목에 나와 있죠. 별표 1에 제2 근린생활시설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조례에는 되는 걸로 확인을 했죠. 다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보시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있습니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 문화재와 관련된 것, 배출시설, 자연보존권역, 공장 설립 제한 중에 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 전부 다 물과 환경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용도지역 중에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여기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럼 농업보호구역에서 되는 걸 봅니다. 법을 각각 적용합니다. 농지법을 봅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보시면 우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4호의 너목에 있는 이종 근생 제조업소를 봐야 하니까 조례에 가, 나,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하목, 별표 1에 너목 제조업소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걸 열게 했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녹지에는 되는데 농업보호구역 때문에 제조업소가 안 됩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럼 우리가 별표 1에 3호가 제1종 근생이고 가목 보시면 소매점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농업보호구역 조례를 보시면 별표 1에 3호, 그러니까 1종 근생에서 가목 여기 나오죠. 소매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4호 제조업소는 안 되는 거고 이걸로 벗어납니다. 법제처에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셔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계법 시행령
도시계획 조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이 세 가지를 열어놓고 보시고 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행위 제한 내용들을 클릭하시면서 조례는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걸 열었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이음 지도를 누르시면 큰 지도 화면으로 넘어오는데요. 생산 녹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농업보호구역을 누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위성사진도 눌러보시면 되고요. 날짜 나오죠? 좌측 보시면 행위 가능 여부가 나오는데 이건 참고만 하시고 다시 다 아까처럼 적용해 봐야 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거 조례에 따라 이건 다 맞아요. 건축선, 공시지가, 필지 분할이라든가 합병, 그리고 건축물 정보 이런 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혹시 표현이 잘 안 되면 경기부동산 포털에 들어가서 이용 계획 들어가시면 이렇게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의심나는 게 있으면 설계사무실이든 전화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지역지구를 보실 때 국계법, 농지법, 산지법, 조례, 성장관리계획구역 이런 걸 세트로 보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제조업소가 된다고 해서 매입을 한 거예요. 원하는 게 안 됐고 한정된 매수인을 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나쁜 땅은 절대 아니죠. 근데 용도지역을 잘못 읽고 매수 타겟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최대의 효용성을 한번 끌어보는 거예요. 관리지역이든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 됐든 공정이 안 되면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구조가 뭐고 개발 후 매매가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위에 아까 농업보호구역에서 조례로 소매점 되잖아요. 그리고 생산 녹지 같은데 일반 음식점이 되는지도 한번 보시면 되고 보관 창고, 물류를 적재한다거나 위치 좋고 도로 좋고 조례가 맞으면 진입로를 확 넓히시던가 회전이 빠른 수요로 전환하는 것, 이게 개발입니다. 위에 생산녹지 농업보호구역도 지금 일부 임대 중이에요. 매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충분히 돈 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드리면요, 용도지역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지역지구에서 모든 조합을 생각해서 출구를 막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몇 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꼭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거 따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땅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